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들이 사주에는 말 많고 탈 많은 운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게 바로 식상과 인성이 충돌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재성과 관성이 얽혔다면 이건 거의 인생의 시한폭탄입니다. 도대체 어떤 운명의 코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상과 인성을 비교해 보지요. 식상은 아시다시피 식신과 상관이 통합된 말이고, 이것은 일간의 기운이 방출 또는 발산되는 것인데요. 혹은 발산하게 만드는 글자나 그 통로가 되어주는 글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은 정인과 편인을 말하며 수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주에서 일간을 생조해주며 일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응집하고 뭉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식상은 발산, 인성은 수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식신은 올곧게 발산하는 반면 상관은 다방면이나 규칙 없이 마구 발산하는 것이죠. 상관이 일간의 에너지를 더욱더 빼가는데요. 상관은 일간 에너지 방출이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정도가 다소 부족하며 예측 불허한 특징이 있습니다. 식상은 말하는 것이므로 언변과 관련이 깊죠. 식신은 다소 딱딱하며 논리적인 예측 가능한 언변이라면 상관은 예측 불허의 매력이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재치와 센스를 겸비한 언변이 매력적이지요. 이러한 상관이 정관을 치면 상관경관한다는 것이며 재성을 생조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식상이 인성을 보면 어떨까요? 일단 인성은 식상을 극한 관계에 있지요. 예를 들어 갑일간이라고 한다면 식상은 화, 인성은 수기운인데요.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므로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간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되어 일간이 맥을 못 추는 지경이라면 인성으로 처방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인성은 식상의 기운을 극하여 직접 제어하며 일간의 기운을 생조해 주기도 하니 말입니다. 식상의 기운이 탁하고 사주에서 흉한 역할을 한다면 인성이 이를 제대로 잡아주지요. 인성은 어머니에 비유하는데요. 따라서 어머니의 교화를 받는 것과도 같고, 십성으로 보면 날뛰는 식상을 인성이 직접 극하여 제어하는 것입니다. 천간에서 식상과 인성의 기운이 만나면 충극의 관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합의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갑일간이 천간에 임수편인과 정화상관이 있다면 정임합으로 편인과 상관이 합을 이룰 수 있고, 반면 음일간이라면 정인과 식신의 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당해 사주에서 해당 십성의 세력이 어떤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지요. 위 예와 같이 정임합이 일어나 임수가 정화를 품게 되는데요. 정화 상관이 세력이 약하고 위치가 좋지 않다면 임수와 합거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 다르므로 단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인성과 식상의 성질은 정반대인데요. 인성은 참고 수용하는 데 비해 식상은 일단 드러내지요. 화내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식상은 깊은 생각 없이 거의 생각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러니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각인되는데 인성은 일단 참지요. 인성격의 사주는 듣기 싫은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 들은 척만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번에는 재성과 관성이 만났을 때를 알아보지요. 재성과 관성이 붙어 있으면 서로 생의 관계에 있는데요. 재성이 관성을 세게 주므로 재생관의 관계입니다. 만약 관성으로 신약한 사주라면 일간 보호 차원에서 재성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 관을 생해주니
관의 힘이 약해져 나를 더욱 위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관과 신약인데 인성의 의지에 힘을 공급받고 있다면 더욱 불리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지원해주는 인성의 힘을 갉아먹는 겁니다. 나를 위협하는 관성에게 힘을 넣어주고 나를 지원하는 인성의 힘을 깎아먹으니 재성은 신약한 사주에서는 여러모로 골치가 될 수 있지요. 관성으로 신약한 사주는 재성을 꺼리는데요. 돈 욕심을 내면 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가 되며 잘못하다가는 권위를 이용해 재물을 받는 등 범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결과만을 내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일간의 힘이 적절하고 재와 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관성의 명예와 재성의 부를 동시에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성과 관성이 같이 붙어 있어 그 힘이 강하고 일간이 신약한 사주라면 대세운에서 일간의 기운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정제가 정관을 만나면 근면성실하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보지요. 이에 타산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려 하며 일처리는 답답할지 몰라도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직장에 충실하며 상사에게 적당한 충성심이 있고 사업을 해도 유명 브랜드의 대리점을 하는 것이 좋으며 안정된 것을 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뜻을 잘 따르는 편이지만 다소 딱딱한 타입이라 인기가 별로일 수도 있는데요. 꼬박꼬박 저축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제가 편관을 만나면 자신의 상황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하여 직장 생활이 알맞고 권력기관에서 일하면 매우 좋은데요. 보안이나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므로 다소 재미없고 딱딱한 사람일 수는 있지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직업을 갖거나 원했던 회사가 아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작가 등의 데드라인이 걸려있는 직업과도 어울립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재생관 관계이므로 관의 힘이 강해지는 것만이 아니죠. 만약 사주 원국에서 재성의 힘이 약하고 고립되어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힘이 약하다고 해서 생의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성의 기운이 관성으로 설계되다시피 심하게 빠져나가면 오히려 재성과 관성의 덕을 보기 힘들지요. 또한 재와 관이 적절한 위치에 붙어 있어야 위 설명이 적용되는데요. 추가로 원국의 격국과 용신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 명조는 4월에 태어난 무술일주 여명으로 절대적으로 수기운이 필요한 사주이지요. 하지만 수기운이라고는 시지, 진중,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무토가 목을 키울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토는 반드시 수를 봐야 하지요. 그래야 목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목관성이라고는 진중의 을목으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형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일지 사술 원진, 일시지 진술충, 천간에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늘 불안하기만 하지요. 여기에 경술 무술의 쾌강, 조혈함까지 더해져 건강에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병자대운의 경우 천간으로는 병신합이 되는데요. 이때 몇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 보자면 상관을 합하여 식상의 혼잡을 깨끗하게 하는 맛은 있지만 건강과 하는 일에 중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상관을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운이라고 통별하면 절대 안 되지요. 혼잡의 상황이지만 내 사주에서 활발히 운동을 하고 있는 글자이므로 쓸모없는 글자나 흉신을 제거했다고 해서
좋아졌다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해 세운에 따라 변화하는 기온을 읽어내야 하지요. 경자년이 오면 편인 도식이 돼서 건강이나 외부 활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는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